사람은 여기 생각나야 돼요. 경정 등기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또 다 까먹었네요. 원시적 사유입니다. 원시적 사유. 근데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자, 그럼 자기가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꼭 기억해 둘 거, 요 세자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요걸 기억을 못해서 올해 많이 틀린 겁니다. 어선성, 동일성. 요걸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사실 요 동일성만 알았더라도 뭐에 다 주워 먹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얘를 또 하나 드러나봐요. 얘입니다. 뭐라고 써놨죠? 주소의 오기. 오기는 뭡니까? 잘못 적은 거죠.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 무슨 등기예요? 경정 등기가 됩니다. 또 하나 문제 잡아둘 거는, 자, 그러면 요것만 이제 요번 달 곳에 딱 잡아놓으라고요. 경정 등기는. 경정 등기는 일배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봐봐요. 자, 그러면 잘 이제 한번 봅시다. 세법 선생님 누구예요? 2억이죠. 그러면 2억이라고 등기해달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국악성으로 등기해줬다. 그러면 같아해달라요? 다르죠. 이때는 경정등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경정등기는 일단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이 추가돼야 돼. 그럼 봐봐요.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경정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봐봐요. 무슨 건이에요? 임차권, 전세권. 자,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같아 해달라요. 다르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세권을 해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성 입이에요? 동일성 입이에요. 그때는 경정 등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야. 무슨 성? 동일성. 그럼 본능적으로 이번 달 곳에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을 기억해라.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거기 첫 줄, 단가로 1번의 줄 한번 꺼놔봐요. 자, 등기를 완료한 후 원시적, 거기에다 줄잖아요. 원시적. 등기 절차의 착오 또는 빠뜨림으로 인해서 그 등기 일부 줄잖아요. 일부. 자,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무슨 등기? 경정 등기예요. 그래서 그럼 반가로 1번에서 포인트는 원시적 사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일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뒷장 한번 넘겨볼래요? 자, 뒷장 넘겨보면 반가로 6번이 있어요. 반가로 6번 찾았어요? 예, 그걸 별표 3개 놔요. 자, 경정 전후에 무슨 성을 해야 하지 않아야 된다? 동일성을 해야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동일성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돼서 올해는 뭐 거진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도 경정 등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무슨 성이다? 동일성이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번 달 곳에 자, 그러면 건물 멸실 등기가 끝나니까 무슨 등기가 나오더라? 경정 등기가 나오더라. 경정 등기는 본능적으로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꼭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쭉 넘기니까 312페이지로 가봐요. 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과정을 봐봐요. 제5장 무슨 등기가 있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네.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요거죠. 제5장 권리에 관한 등기. 자,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뭘 배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각구를 배우는 거예요. 각구.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이걸 배우는 겁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배우죠. 그러면 각구는 소유권이고 얼구는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로 공통점은 또 다시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 이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의 총칙으로서 쭉 나와 있는데 반가로 2번 봐봐요. 자, 212페이지 반가로 2번. 등기사항 1 읽어봐요. 순위번호 2, 등기 목적 3, 등수의 연월 및 접수번호. 그 다음에 등기원인 및 연월일 찾았어요? 네. 그 옆에다가 4번 등기원인 및 연월일에다가 꼭 기억해 둘 거 하나 참고 표시로 이렇게 해놔서 자주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보전은 처음이죠. 소유권은 각구죠. 그럼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고
자, 등기원일자도 X라고 써놔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일자를 기록한다. 어때요? X. 그래서 그 옆에 자, 주출제되니까 뭐 딱 정리해두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강약 조정을 해서 좀 읽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모두 기록되지 않죠. 등기원인도 없고 등기원인일자도 없다라는 걸 딱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오른쪽 313페이지. 자, 이번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변경 등기. 자, 꼭 한번 자,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변경 등기. 여기에다 박스를 하나 딱 쳐놔요. 변경. 옆에다 하살표 놔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의 변경 등기입니다.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렇게 별표 하나 해놔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오늘 도전 한번 해볼게요.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요 옆에다 이렇게 자, 두 개를 가지를 펼쳐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설명을.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달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자, 이제 봅니다. 자, 가까운 관계에서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전세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몇 억이에요? 1억이죠. 1억입니다. 자, 1억을 설정한 후에 자, 병한테 저당권 1억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선순위가 누구예요? 자, 어디죠? 전세권자죠. 자, 그러면 후순위가 뭐예요? 저당권이죠. 이제부터 이제 출발해보죠. 요 1억이 뭐예요? 전세금이죠. 요 1억이 뭐예요? 채권액이 되죠. 자, 이제 출발해봐. 잘 이해해봐요. 여기 자주 출제된다고. 자, 요거 이제 설명을 듣고 요거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 도전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값이 얼어 돼. 요거 무슨 금? 전세금 5천만 원을 정액을 해달라고 그래. 정액을 해달래요. 그러면 병후순위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러면 지금 후순위권자는 지금 1억을 보고 갔어요? 1억 5천을 보고 갔어요? 1억. 그러면 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요 병원보다 기분이 더러우니까 무슨 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이 돼. 만약 순위번호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면 요 5천만 원 정액등기는 순위 4번이 되는 겁니다. 정액등기 할 때.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입니다. 만약에 요 어리 뭐예요? 병한테 물어봅니다. 나 정액등기 하는데 너 뭐예요? 성낙서 하나 써주겠니? 그러면 성낙서를 써주면 이쪽으로 올라가. 몇 다시 1로 되느냐? 2-1로. 2-1 무슨 등기죠? 부기등기.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무슨 등기로 이루어지나? 주등기로 이루어지나? 이해관계는 성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얘가 성낙서 써줘요? 안 써줘요? 그러면 그대로 주등기로 남는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아주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봐봐요. 자, 전세금 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합니다. 감액 등기 5천만 원을 감액해달라고 그러네. 그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후순위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좋을 일도 없고 더러울 일도 없어.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감액 등기는 바로 무슨 등기? 2-1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정액, 감액, 공통점은. 자, 정액, 감액을 두 자로 얹혀봐요. 또 이렇게 할 거라고 분명히 정감이라고 그럴 거예요. 정감이 아니라 읽어봐요. 변경이죠. 그러면 이 전세권을 두 자로 얹혀봐요. 권리죠.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그러면 이제 써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등기. 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 시켰습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무슨 등기로 이루어진다? 주등기. 그러면 만약입니다. if. 만약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줬다. 그럼 때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 등기.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등기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성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로? 만약 부기 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뭐다? 주등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요 변경 등기 앞에 만약에 봐봐요. 자, 여기까지 질문. 변경 등기 앞에 읽어봐요. 뭐가 붙였죠?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근데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으면 사항에 따라서 달라진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형식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가 의용해 먹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제 가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기가 응용해 먹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23회 때 2.5점짜리. 저당권 변경 등기 시에 이렇게 이제 출제된다. 20라운드. 자, 저당권 변경 등기 시에 이해관계는 있을 경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그렇죠? 여기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의미는 권리죠.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을 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야.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을 경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럼 저희가 항상 그러면 이 변경 등기라는 초점을 맞춰서 앞에 뭐가 붙는지를 저희가 찾아봐야 돼. 만약에 변경 앞에 뭐가 붙었다. 표제부. 그럼 언제나 주등기.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한번 봐봐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 없으면 부기등기. 만약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첨부하자면 주등기가 돼요. 그럼 며칠 있으면 자, 다음 달에 이제 2달 만에 돌아오는데, 이해관계는 2호가 뭐냐? 2호가. 그럼 나중에 까먹어요. 2호가. 자기가 적어놓고도 까먹는다고.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 만약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요. 첨부하지 않으면 뭐다? 주등기. 이해관계는 없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써먹어야죠. 봐봐요. 어때요? X죠. 왜?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권리죠.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이해관계는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안 되죠.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그 의미를 잡아놔야 돼. 근데 이게 한 개 지문으로 나올 때는 괜찮은데 5개 지문에 섞어 나오면 못 찾아낸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 변경이라는 포인트를 잡아놓고 앞에 뭐가 붙는지를 조심해서 잡으면 돼요.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까 봐봐요. 변경 앞에 뭐가 붙었다? 표제부. 표제가 붙으면 언제나 주등기.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늘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를 딱 해놓은 거고.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그러면 개념 한번 잡아볼까요? 권리의 변경이란 이미 등기된 그 극에다 줄쳐놓으세요. 권리의 내용. 권리의 내용. 자, 일부 줄쳐놓고 후발적으로 변경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 변경 등기. 그 정도만 개념 잡아두시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14페이지 3번 볼까요? 3번. 3번 뭐가 나오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찾았어요? 예, 그거 한번 개념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 옆에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P7갑이라고 써놔봐요.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P7갑이에요. 이름 더럽죠? P7갑입니다. 자,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여기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정의호. 정의호가 있어요. 정의호가. 둘째예요. 둘째. 아들만 5인데 첫째는 뭐예요? 정의로. 셋째는 정삼호. 셋째는 정사호. 5번째는 정오호. 완전 독수리형인데, 독수리형인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자, P7갑을 이렇게 화살표 놓고, 이렇게 써놔요. 자, P천덕이라고 써놔요. P천덕. 자, 이름을 뭐 했대요? 건쳤죠. 자, 그래서, 자,
읽어봐요. 정복덕. 여자 이름이에요. 저기 뭐 아는 분수가 그냥 올해 합격했는데 작년에 합격을 했는데 뭐예요? 작년에 합격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개업을 했어요. 근데 명함을 주더라고. 그쵸?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혜원으로. 그쵸? 혜원으로. 그래서 이름을 뭐 했죠? 개명했죠. 이게 알고 보면 명함도 사실 중요한 명함을 하면 농담입니다. 농담이니까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요. 읽어봐요. 김무성. 무성은 이룰 수 없어요. 이름대로 싹 바꿔줘야 돼. 김무성. 여기 봐봐요. 철수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뭐라고 써놨죠? 문재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름에도 다 의미가 다, 이름에서 이런 의미들이 약간 의미들이 있다고. 요번에 무슨 당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불어를 잘해요. 이제 더불어당. 그래서 더불어당. 요번에 뭐예요? 당 이름을 바꿨죠. 더불어당.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불어를 잘해요. 이제 앞으로. 자, 여기 뭐가 있죠? 개명. 개명이 뭡니까? 그러면 요 사람이 뭐냐면 피치를 값써놔요. 이게 이제 등기명인이야. 등기명인. 그러면 등기명인이 뭐다? 표시가 달라졌죠. 그래서 뭘로 달라졌어요? 피천덕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읽어봐요. 등기명인. 읽어봐요.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이제 가로 닫고. 자,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지금 본인이 뭐 미리 예를 하나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빼 나가보자고. 자, 피칠각과 피천덕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공동 신청해야 한다. 어때요? X.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걸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게 또 한 번 있어요. 잡아봐요. 저게 7입니다. 그러면 7이라고 만약 7이에요. 그러면 뭐다? 7-1.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 이거는 부기등기.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에 걸리든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이제 딱 의미를 잡아놓으라고.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있어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명인 표시. 여기 뭐가 들어갔죠? 표시. 그럼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변경 등기를 의미한다. 어때? X. 표제부가 아니라 권리의 등기라는 거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우리 형님들이 제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고.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권리의 변경 등기야. 하나만 더 써놔요. 권리의 등기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이제 출증 여기 요거 잘 살려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당해.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언제나 부기등기라는 거.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많이 속아요, 나중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오늘 첫 시간 듣는 사람들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인 예를 읽어봐요.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뭐 한 거? 개명. 그러면 피칠갑이 뭐 이 집 주인이죠. 등기명인 표시가 달라졌다. 이걸 뭐라 그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요거 지금은 요 세 개는 그러면 1, 2, 3은 결론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봐봐요. 단독 신청.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어때? X. 이렇게 나중에 빠져나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오케이. 그렇게만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지금 급한 물이 아니고 이제 가는 거야. 권리의 변경 등기 끝나니까 뭐가 나온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나온다. 지금 흐름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명 정리하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에 넘겨보니까 무슨 등기가 나오죠? 말소 등기가 나오네요. 자,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요건 그러면 그 밑에다 옆에다 이제 딱딱 정리해봐요. 우리 이미 배운 거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옆에다가. 자, 첫 번째. 말소 등기 요건이 중요하죠. 자, 말소 등기는 그러면 사실적 측면이에요? 권리적 측면이에요? 권리적 측면이잖아. 권리적 측면. 그러면 뭐가 멸실한 거냐? 뭐가 전부하는 거냐?
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사항이 전부 불일치한 경우. 자, 전부입니다.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에 무슨 등기한다? 말서 등기한다라는 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러면 권리적 측면 이거보다도 어떤 게 이거예요, 이거. 등기사항이 뭐예요? 읽어봐요. 전부 불일치한 경우.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요거 한번 해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말서 등기한 말서 등기. 인정이 될까요? 불인정될까요? X죠. 말소한 걸 또다시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말소한 걸 회복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그렇죠.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등기의 대상은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종류를 볼까요? 자, 종류 암기가 됐나 한번 봅시다. 당사자, 또 아까 본능 안 나오네. 당사자, 신청,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그래서 한번 말소 등기의 종류는 읽어봐요. 신청 말소, 적탁 말소, 직권 말소.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작년에 출제된 게 무슨 말소가 출제됐어요? 직권 말소. 여기 이제 직권 말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번 달 것에 요 두 개만 잡아놓자고. 요거는 저절로 알게 되고요. 말소 등기 요거는 등기사항이 읽어봐요. 전부 멸실. 등기사항은 그러면 권리적이에요, 사실적이에요? 권리적 측면.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그럼 무슨 등기한다? 말소 회복 등기. 그럼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놓고 낙서 한번 해놓고 말소 등기 개념 가서 밑줄 하나 닦으면 이번 달 코스의 목표가 달성이 된 거라고. 자, 말소 등기란 그러면 첫 번째 말소 등기란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사유로 거기에다 줄 쳐놔요. 뭐라고 써놨죠? 부적법. 자, 부적법 찾았어요? 예, 부적법. 자, 부적법 줄 쳐놓고요. 자, 그러면 부적법하게 되어 등기사항에 그게 전부 줄 쳐놓고 두 군데만 딱 줄 쳐놔요. 막 밑줄 막 그어놓으면 나중에 난리 나요. 막 온 사방이 밑줄이에요. 부적법하게 되어 등기사항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언제나 읽어요.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 나머지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자, 뒷장 한번 넘겨볼래요?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321페이지.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찾았어요? 예. 자, 3부문. 자, 봅시다, 또.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는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항상 말소 회복 등기는 첫 번째, 요걸 생각하라고. 그 앞에다, 이렇게 옆에다 참고 표시해 놓고. 자, 좀 띄워요. 참고 표시하는 가운데서. 자, 말소 등기 써놔요. 말소 등기 써놓고. 자, 그러면 요 앞에 가지를 펼쳐놔요. 여기에다 가지를 딱 펼쳐놔요. 말소 등기 앞에 가지 3개. 말소 회복 등기 가지 3개.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아까 여쭤봤죠.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그렇죠? 그럼 말소 등기는 무슨 등기한다? 말소 회복 등기.
자, 두 번째 여쭤봅니다. 당사자 신청. 그러면 여기 앞에다 신이라고 써놔요. 관공서 적탁. 좋아요. 등기관, 직관.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말소 등기 신청이면 말소 회복 등기도 여기에다가 신청이라고 써놔요. 앞에가 신청이면 뒤에도 신청이고, 여기가 적탁이면 적탁, 여기가 뭐예요? 직관이면 직관이 되는 거야. 직관.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문제를 볼 때 앞에가 말소 등기가 나오면 뒤에다 말소 회복 등기를 우리가 연결해서 이 앞에를 점검하는 연습을 자꾸 해두라고요. 신청. 아마 말소 등기가 신청이면 회복 등기도 신청이고, 말소 등기가 촉탁이면 회복 등기도 마다 적탁. 그러면 직권이면 여기도 뭐다? 직권.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가지를 3개만 펼쳐봐요. 그래서 이제 말소 등기 요건을 한번 봅니다. 자, 전부도 가능하고요. 자, 일부도 가능하고요. 자, 부적법 말소라고 써놔요. 부적법 말소. 자, 제가 이런 걸 잘 안 붙여줘요. 그러면 부적법 말소는 여기에다 줄 쳐놓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놔세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돼야 돼. 언제나 부적법 말소돼야 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자발적 말소는 적법, 부적법, 적법. 그럼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여기 살려놔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가 돼야 됩니다. 아까 경정등기 그러면 무슨 성? 동일성. 이렇게 이제 나오듯이.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를 해놓으라고. 그럼 제가 이런 말 잘 안 써요. 언제나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이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 효과는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고 부적법 말소.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그럼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전부는 어때요?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밑에다 주등기라고 써놔. 주등기. 자, 무슨 등기? 주등기. 자, 그러면 여기 일부는 그러면 독립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범위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요. 그러면 이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에서 이게 자주 출제되고요. 자, 이미 한 번 또 출제됐고 22회 때. 자, 또 하나 우리가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완전히 머릿속에 꽂아놨는지 봐요. 전부, 일부 읽어봐요. 부적법 말소. 언제나. 그러면 여기에다 예를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자발적 말소.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적법. 회복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죠? 요게 이렇게 사살펴놔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 회복 등기가 나오면 여기가 신청이면 신청, 적탁이면 적탁, 직권이면 직권. 말소 회복 등기 효과는 전부 또는 일부. 무슨 말소? 부적법 말소. 언제나. 전부는 주, 일부는 부기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O. 이렇게 나 가능하다 그러면 맞죠? 자발적 말소는 적법, 부적법. 적법. 서로 회복 등기는 불가능.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낙서는 한번 해놓고 가야죠.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사항에 거기에다 밑줄을 닦아놔요.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거기까지만. 그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다. 자, 그러면 방금 가로 2번의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을 줄쳐놔요. 당사자가 말소 원인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적법한 원인에 의한 말소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라는 거. 거기가 이제 요번 달 목표가 거기까지 딱 해놓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다예요.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말소 등기가 끝났다. 무슨 등기가 나온다? 말소 회복 등기. 자,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근데 323페이지로 가봐요. 자, 4번의 등기 실행으로서 방가로 1번 봐봐요. 전부 줄쳐놔요.
전부 그러면 밑에 주등기 밑줄을 딱 낙서 한번 하고 가요. 자, 반가름 이번에 등기상이 일부 줄 쳐놔봐요. 일부는 무슨 등기? 부계 등기. 그래서 그 의미 하나만 딱 잡아놓으면 돼. 자, 전부는 주등기요. 일부는 무슨 등기? 부계 등기. 오케이. 거기까지만 딱 잡아놓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324페이지로 가봐요. 뭐가 있죠? 소유권 보전 등기. 아주 잘 좋습니다. 잘 따라와서. 자, 제2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여쭤볼게요. 보전 등기는 몇 종류? 또 까먹었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2종류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요 앞에, 제목 앞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2개 펼쳐요. 그러고 나서 항상 보전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럼 보전 등기가 떴다. 문제가 떴다. 그러면 뭐부터 확인하라?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럼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여기에다 동그라미 하나요. 보전은 뭐예요? 처음이죠. 소유권은 뭐예요? 가구예요, 얼구예요? 가구. 그러면 가구를 처음으로 계산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하죠.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출발점이야. 그래서 늘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 3개. 자, 그러면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 밑에다가 옆에다가 그러면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해 둡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대장상 최초의 명의. 원칙. 그렇죠.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읽어봐요. 신청인은 누구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거 가지고 부연 설명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자기가 응용해 먹어야 돼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매수인.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그럼 또 나가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면 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 오늘은 이제 원칙을 배웠으니까 다음 달에는 이제 예적인 2가지 측면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하자고요. 자, 동그라미 2번째입니다. 자, 보전 등기는 몇 종류? 2종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건물에 특이한 사유가 있어. 신청인이. 자,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디에서? 건물에서. 토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실 확인서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나타나. 이게 8번 출제됐어요. 보전 등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3번이 들어가고 여기 A가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번 달 거서는 요 정도만 잡아놔도 돼. 그럼 봐봐요. 첫 강의는 보전은 처음, 소유권은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 등기는 몇 종류? 2종류.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럼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예적으로 건물에 특이한 사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자, 그러면 나머지는 감각적으로 한번 익혀놓고 한번 들어놓고 가자고요. 자, 무슨 사상이야? 왕토 사상이야. 토지는 누구 거예요? 왕 거죠.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토지예요?
무주토지. 무주토지는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그럼 무주토지는 누굴 상대로 해야 돼? 국가를 상대로. 무주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인지 건물인지. 좀 이따 문제 풀 거거든. 보전 등기가 나왔다. 항상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그거부터 찾는 게 급선무라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자, 보전 등기는 그냥 막연하게 풀면 문제 자체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뭔지를 잡아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그걸 잡아내야 돼. 그럼 무주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래서 건물은 누구한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면 일단은 요거 하나 찾아서 밑줄을 한번 가보자고. 자, 크게 봐요. 자,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로 가냐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자, 그걸 어디에서 찾냐면, 자, 327페이지로 가봐요. 거기 아니, 326페이지네요. 페이지가 잘 안 보이네요, 눈이. 자, 그래서 거기 4번을 별표 3개 넣으라고, 4번.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았어요? 요거는 건물이다, 토지다. 건물에 한해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8번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이제 청강이 듣는 사람 봐봐요. 자, 보전은 뭐다? 처음. 소유권은 과거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고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 토지가 아닌 건물에는 읽어봐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는 어디에서? 건물에서.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된 점 틀린 것을 찾아라. 10중 8구 이거예요.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는 어디에서? 건물에서. 그거 딱 기억해 두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이제.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보면, 뒷장을 넘겨봐요. 330페이지 쭉 한번 넘어가봐요. 자, 330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4번에. 부분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오른쪽 가봐요. 331페이지. 3번 뭐가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제목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2번, 큰 2번 읽어봐요.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 찾았어요? 그럼 오늘 목표는 뒷장 넘겨봐요. 뒷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요걸 조심해야 돼. 요거 별표 하나 해놓고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놔봐요. 자, 2개의 그림을 그려놔요. 이렇게 해서 나와요. 자, 갑에서 을병으로. 자, 갑에서 갑을로. 차이점이 이제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 그 옆에다가 딱 공간이 좀 있어서 좋아요. 그렇게 딱딱. 자, 요 2개를 우리 한번 비교해보고, 자, 확인하고 우리 좀 쉬었다 하잖아요. 자, 공통점은 뭐예요? 읽어봐요. 단독 소유를 어디로 갔어요? 공유로 갔죠. 을병. 이것도 무슨 소유예요? 단독 소유를 공유.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갑에서 을병으로 갔고, 여기는 갑에서 갑을로 갔어요. 여기는 기존의 소유권자 있어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그러면 요 옆에다 이제 써요. 요게 뭐냐? 자, 요거 밑에 거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자, 요거는 전부를 가로를 쳐도 돼요. 가로. 자, 가로를 쳐고 없다고 요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요거는 뭐데?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근데 여기는 기존의 소유권자 전체의 세안에서 했죠. 여기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그러면 여기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자, 소유권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 자, 일부는 일부로 빠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 일부가 뭐냐? 이게 지분이야. 지분.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다?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분 이전 등기.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서 반드시 표시해줄 거 뭐다? 지분을 표시해줘야 돼. 지분.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의 사례를 골라라. 그러면 무슨 뭐 읽어봐요. 기존에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무슨 변동이 발생한 거? 지분이 변동 발생. 이게 바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형님들 제발 봐봐요.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책을 읽을 때 여기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같이 보고 문제를 풀어.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일부죠. 앞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이거는 부동산 자체 일부를 나타내는 거고, 요 일부 앞에 뭐를 붙었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두 자로 번지만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런다? 이걸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그래서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는. 그러니까 요 일부 앞에 부동산이 붙느냐 소유권이 붙느냐에 따라서 또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거 맨날 우리 형님들은 요것만 봐. 요것만 보고 요 앞에 있는 걸 보지 않는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자, 변경 등기가 있다. 그러면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는지를 보라고? 표제부인지 권리인지. 표제부가 붙으면 그때는 언제나 주등기요. 자, 권리가 붙으면 사항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변경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 되죠. 후발적. 그럼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그럼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변경 등기는 원칙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라는 거야. 부기 등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표제부가 붙으면 또 달라져. 표제부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요. 권리가 붙으면 또 사항이 달라져.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되고.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우리 형님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을 잘하면 볼 것도 없어. 나머지 과목은 볼 것도 없어요. 전부 잘하게 돼 있어. 공시법령이. 공시법령을 잘하게 되면 이 공시법령이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과목이거든. 이게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상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공시법령을 잘한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볼 것도 없어. 공시법령을 잘하면 나머지 과목은 7, 80점 다 이상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합격자 모임이 언제서 나오냐. 마지막 한 7, 8월달, 9월달에 공시법령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합격자 모임이야. 거진 합격자 모임 보면 그 들어오는 사람이 거진 99.9% 합격하더라고. 그만큼 공시법령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야. 결론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문제를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기가 일부라더라도 앞에 뭐가 붙었는지 부동산 일부. 여기 일부 앞에 뭐가 붙어져? 소유권. 그럼 소유권은 두 자로 얹으면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를 두 자로 얹으면 지분이라는 거야. 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반드시 뭘 표시해야 돼? 지분을 표시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1번 이제 줄 한번 쳐놓자고요. 낙서를 좀 하고 가자는 겁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 동그라미, 지분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지분이다. 지분. 그래서 앞으로 책을 읽을 때 이거 조심해서 읽으라고요. 부동산의 일부냐, 소유권의 일부냐. 다시 한번 눈치에 딱 해놓고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오른쪽 몇 번에 나오죠? 4번에 무슨 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